암 예방과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암 환자 대부분이 암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병원에서는 절대 말하지 않는 이 충격적인 진실과 함께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유 없이 피곤하신가요? 체중이 자꾸 빠지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저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같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40살이 넘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반드시 한 가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조기 진단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조기 진단입니다. 암덩어리가 작을 때는 수술도 쉽고 약물 치료의 효과도 훨씬 좋습니다. 작은 암에는 약이 충분히 침투해서 치료가 비교적 잘 되는데요. 문제는 암덩어리가 커지면 약물이 가운데까지 파고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겉에서만 작용하고 암 가운데에는 염증이나 괴사, 조직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약에 저항하는 세포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1기, 그러니까 초기 암은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2기나 3기로 넘어가면서 기력이 떨어지고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건 임파선과 혈관이 연결되는 부분이 차단되면서 순환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간에서 저장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증상이 바로 피로입니다. 여러분, 40살이 넘어서 피로를 느끼신다면 항상 암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워낙 일도 많이 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많다 보니까 몸이 피곤하거나 체중이 빠져도 그냥 자기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잠을 못 자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든지 나쁜 것보다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진단을 늦게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두 번째, 한국의 암 수술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조기 진단이 되면 수술을 권하게 됩니다. 요즘은 사진 기술이 좋아져서 미리 계산해서 로봇 수술을 하는데요. 젓가락처럼 생긴 기구를 집어넣어서 하는 로봇 수술 기술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기계나 기술은 미국에서 처음 시작했지만 지금은 미국 의사들이 한국에 와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한국 의사들의 로봇 수술 실력은 미국 외과 의사들보다 뛰어납니다. 미국에서 3시간 걸릴 수술을 한국에서는 1시간 만에 끝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하니까 부작용도 훨씬 적고 치료 결과도 좋습니다. 수술은 말할 것도 없이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이 최고입니다. 손재주가 정말 좋으시거든요. 아직도 미국에 가서 치료받으면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요.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치료받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세 번째, 나쁜 암과 좋은 암의 차이. 그렇다면 나쁜 암이란 무엇일까요? 나쁜 암이란 우선 진단을 늦게 하는 암을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위장, 계통의 암들, 식도암, 위암, 간암, 췌장암, 담도암, 대장암, 직장암, 방광암 같은 암들은 배 속에서 생기는데요. 이게 커져서 옆에 있는 장기, 특히 혈관이나 신경을 눌러야 증상이 생깁니다. 통로를 막아야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증상이 없어서 대부분 진단이 늦어집니다. 이미 증상이 있을 때는 수술할 수 있는 기회가 10%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적습니다. 대부분 수술을 하고 싶어도 늦게 진단돼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수술하면 그런 나쁜 암들은 눈에 안 보이는 세포가 옆에 있어서 수술할 때 더 퍼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항암 치료를 3개월에서 6개월 먼저 한 다음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암에는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 장기가 25가지 정도 되는데 각 장기마다 약 20가지의 암들이 있어서 500가지 정도의 암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조직 검사에서 이게 선종이다, 뭐다 정도로 끝났는데 지금은 그 안에 유전자 검사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나쁜 암인지 좋은 암인지를 유전자 변형으로 판단합니다. 나쁜 암은 처음부터 수술했다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수술은 큰 자극이거든요. 마치 우리가 손에 상처를 입었을 때 자꾸 긁으면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더 나빠집니다. 긁으면 알레르기가 생겨서 더 나빠지는 것처럼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 놔둬야 합니다. 그리고 수술은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암세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1cm 크기의 암 안에는 최소 1000만 개의 암세포가 있습니다. 그 세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생물체이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옆에 있는 임파선을 타고 임파선은 혈관과 연결돼 있어서 우리 몸을 빙빙 돕니다. 네 번째, 암은 전신병입니다. 그러나 증식할 때는 자기 집에서 증식합니다. 유방암은 유방에서, 폐암은 폐에서 증식합니다. 그게 다 자기 집입니다. 옛날에는 암을 때려봤더니 금방 뼈, 간, 뇌로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는 세포가 자기 집을 잊어버리면 자기 제2의 집을 다른 데다 짓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주로 약물 치료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암은 전신병이고 유전병이기 때문에 결국 약물 치료가 근본 치료입니다.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게 나쁜 암이면 처음부터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항암제나 면역제 같은 전신 치료약을 씁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는 세포를 약화시키거나 죽게 한 다음에 남아있는 덩어리만 떼는 게 요즘 치료법입니다. 반면에 좋은 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르몬 계통암인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같은 호르몬 계통암은 그렇게 악질암이 아닙니다. 대부분 관리하면 되고 천천히 자랍니다. 다섯 번째, 부작용과 병기에 대한 오해. 모든 암 환자나 가족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작용은 사람마다 너무 다르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작용이 심하고, 어떤 사람은 약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부작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작용이 없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또 하나, 일기가 초기인데 뼈에 퍼져서 소위 말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암은 눈에 안 보이는 세포가 빙빙 도는데 옛날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1기, 2기, 3기, 4기를 나눴기 때문입니다.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은 1기나 4기나 똑같습니다. 몸에 있는 세포, 눈에 안 보이는 세포까지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기라고 진단받아서 실망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치료는 똑같습니다. 초기나 말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섯 번째, 암 환자가 사망하는 진짜 이유.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암 환자가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은 드뭅니다. 대부분 다 염증, 특히 폐렴으로 돌아가십니다. 왜냐하면 항암 치료를 하면 위장이 싹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연약한 부분이 위장 점막입니다. 독한 약이 들어가면 점막 세포가 다 망가집니다. 점막 세포가 망가지면 흡수를 제대로 못합니다. 또 자주 열이 나니까 항생제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환자가 아니어도 한국에는 항생제를 남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약 주고 병 만드는 겁니다. 감기는 대부분 바이러스입니다. 항생제를 써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기 들어서 병원이나 의사한테 가면 한국에서는 대부분 항생제를 줍니다. 항생제는 균도 죽이지만 중요한 것은 장에 100조에서 200조 개의 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 안의 세포는 10조밖에 안 됩니다. 장에는 세포보다 10배, 20배나 많은 균이 있습니다. 반은 좋은 균인 유산균이고 반은 나쁜 균입니다. 이것들이 서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생제를 쓰거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위에서 산이 많이 생겨서 내려가서 좋은 균을 다 죽입니다. 그러면 나쁜 균과의 밸런스가 깨집니다. 나쁜 균이 장에 있어야 되는데 빠져나와서 폐로 갑니다. 그래서 폐렴이 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이 균들이 빠져나올 때 변형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장에서 살 때와 폐에서 살 때가 다르니까 계속 변형을 하면서 나오고
폐에 있어도 계속 변형합니다. 영어로는 슈퍼박테리아라고 하는데 이게 항생제에 듣지 않게 됩니다. 지금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암이 아니어도 다 이걸로 돌아가십니다.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사실입니다. 7번째, 장 관리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장을 관리해야 합니다. 장이 나쁘면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부정적이면 장이 작동을 안 합니다. 장과 뇌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신경으로 연결돼 있는데요. 뇌에서 가장 필요한 물질이 세로토닌입니다. 이게 세포를 연결시키는데 제일 중요한데 이 세로토닌이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항암 치료를 하면 뇌세포가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대부분 성격이 변합니다. 어린애처럼 되는 겁니다. 실제로 건강한 사람도 80세가 되면 어린애처럼 됩니다. 뇌가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80세가 되면 기억력이 한 30% 떨어집니다. 20대 기억력의 30%만 남는 겁니다. 기억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청각도 다 떨어집니다. 또 몸에서 나오는 모든 호르몬이 줄어들고 근육도 전부 다 약해집니다. 뇌는 생길 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20대가 돼야 전두엽이 발달합니다. 전두엽이 이성적인 판단을 합니다. 사람과 다른 동물의 차이가 바로 이 전두엽입니다.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60대부터 퇴화될 때는 전두엽부터 퇴화됩니다. 전두엽이 망가지면 이성적인 판단을 못합니다. 감정적이고 화를 잘 내고 고집이 세지고 말을 안 듣습니다. 어린애처럼 되는 겁니다. 자기 주장대로만 하고 뇌세포가 망가지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8번째, 가족의 올바른 대응법. 이걸 이해 못하는 부부나 자녀들이 아주 힘들어합니다. 환자가 어린애처럼 되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이러나 싶죠. 잘 먹고 마시라고 옆에서 그렇게 조언을 잘하는데도 말하면 할수록 더 안 듣습니다. 먹으라고 하면 더 안 먹고 마시라고 하면 더 안 마십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그런 걸 이해하시고 말을 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음식만 갖다 놓고 피해 주세요. 그러면 혼자 먹고 마십니다. 억지로 권하면 권할수록 더 안 먹습니다. 여러분, 근육과 뇌는 쓰면 쓸수록 건강해집니다. 다른 조직은 쓰면 쓸수록 나빠지는데 근육과 뇌만은 예외입니다. 폐, 심장, 위, 간 이런 건 쓰면 쓸수록 나빠집니다. 하지만 근육과 뇌는 쓰면 쓸수록 좋아집니다. 늙었다고 움직이지도 않고 누워만 있으면 그 사람은 빨리 죽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 운동을 하고 더 머리를 써야 합니다. 더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음악 감상도 해야 됩니다. 그게 건강의 기본 진리입니다. 9번째, 한국과 미국의 암 환자 대응 차이. 한국 암 환자들은 1차 치료가 다 끝났는데도 재발을 걱정하면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걱정으로 또 재발한다는데 미리부터 기가 죽어 있습니다. 미국 사람 중에 암 걸려서 일을 중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치료받으면서도 계속 일합니다. 치료 끝나고도 계속 일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암 걸리면 다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치료하고 난 뒤에도 유지를 못 합니다. 기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옛날부터 병은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런 병에 걸렸을 때 주위에 광고를 엄청나게 합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특히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한국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일체 비밀로 해달라고 합니다. 말을 하지 말래요. 그건 큰 잘못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금방 광고를 합니다. 누가 아프다고 하면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음식 먹기가 힘들다고 하니까 그 사람 입맛에 좋다는 걸 서로 만들어서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체면 때문에라도 같이 먹게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일체 안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가까운 친구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10번째, 면역 치료와 보조 치료. 나이가 너무 많거나 지병이 있어서 혈관병이나 다른 걸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독한 항암 치료를 하면 부담이 훨씬 큽니다.
그보다는 비교적 부작용이 적은 면역 치료나 보조 치료를 권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족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암 치료를 해서 완치는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이걸 싸워서 이겨나가면 충분히 보통 생활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정, 긍정적인 생각을 불어넣어 주셔야 합니다. 암 치료는 약이나 수술, 방사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의사들은 육체는 다룰지 몰라도 그 개인의 마음과 영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있는 가족들은 제일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알 수 있고 영혼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40살이 넘으셨다면 이유 없는 피로나 체중 감소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조기 검진이 생명을 구합니다. 둘, 장 건강을 관리하세요. 항생제 남용을 피하고 유산균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좋아지고 뇌도 건강해집니다. 셋, 암 진단을 받으셨다면 절대 숨기지 마세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함께 싸워 나가는 것이 훨씬 강합니다. 네, 치료 중이거나 치료 후에도 가능하면 계속 일하고 활동하세요. 근육과 뇌는 쓸수록 좋아집니다. 다섯, 가족 여러분, 환자가 어린애처럼 변하더라도 이해하고 기다려주세요. 억지로 권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도와주세요. 여섯,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암은 이길 수 있습니다. 말기 진단을 받았어도 절망하지 마세요. 치료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과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